센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여의도 정치발전소. 험한 정국 장씨 두 사람이 다리가 돼서 대한민국을 널리 이롭게 해보겠습니다.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발전소 장앤장, 정치평론계 최고수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표율 55.1%. 어우, 투표를 많이 했네요.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런 관심도 많았고 네. 변수도 계속 생기고 네. 심지어 오늘까지도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안철수 황교안 연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안철수 황교안이 와 함께 힘을 합쳐서 대여투쟁을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황천 연대를 볼 뻔했어요. 안황천 연대? 네. 천하람 후보 처음부터 측에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네, 안철수 네. 후보가 안황천, 네. 안황천길, 아니 오늘 아침에 너무하세요. 갑자기 예? 너무하세요. 황천길? 방심이 가요. 조심하세요. 아니 황천길 연대는 저희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거잖아요. 안황천.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11시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만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천하람 캠프에도 연락하고 또 황교안 캠프에도 연락을 합니다. 왜 천하람은 안 갔대요? 천하람은 그 어제 연락 왔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일정상 오늘 받았다는데요. 오늘 네. 그 30분 전에 막 부랴부랴 돼가지고 못 갔다. 아니 온더 레코드는 일정상 실제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 뭐 땅 문제라든가 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규탄을 한다거나 사퇴 요구를 한다거나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오늘 두 사람 갑자기 만나가지고 티타임 40분 한 다음에 2시 반에 기자회견하고 대여투쟁 네. 결정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 건지. 연대 전문 안철수 최현수님께서 했는데 아무튼 대여투쟁을 하기로 했다니까. 예. 근데 이제 끝날 때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으시대요. 그 왜 캠프 이제 와서 사람들 저랬는지 네. 참 저는 처음부터 좀 하시지. 안타깝다. 네. 라고 말씀을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적 그로 큰 타격을 입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지요. 네, 두 네. 분은 항상 뭐 끝까지 안 갔는데 이번에 끝까지 완주한 것만 해도 아니 새로운 역사를 쓴 거다. 아이, 볼 그렇습니까? 수밖에 없고 네. 또 2등을 한다면은 대통령실과 윤핵관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전국의 다수의 시군구 의원들이 네. 김기현 후보를 미는데도 불구하고 2등을 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승리로 봐야죠.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입당한 지 1년 정도 돼가지고 이런 성과를 이뤄낸 거는 잘했어 안철수 스스로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캠프 내부에서는 상당히 극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 정도는 아예 각을 세게 세우고 싸웁시다. 대통령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대 과정 선거 개입했다. 네, 선거에도 개입하고 특정 후보 편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특히 공무원들 아니냐 지금. 네. 이 사람들 이래도 되는 거냐. 안 되죠. 세게 싸웁시다라고 30% 정도가 얘기하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안 대표가 결정을 안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매모. 그렇죠. 예. 결정을 좀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결정이 확 났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안 됐다.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더 세게. 사퇴하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네. 네, 뭐 막판에 막판에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당대 막판까지 변수가 있는데 대통령실에 없습니까? 변수 없어요. 변수 없습니까? 이게 변수죠. 이게 변수고. 아니 변수는 어떠한 하늘 흔들 수 전대의 있는. 결과에 영향력을 끼쳐야 변수지. 그냥 중간에 나온 해프닝성 불법적인 일 이거지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 김기현 캠프는 정말 자신감이
뿡뿡. 예, 김기현 그런 것 캠프는 같아요. 뭐 1차에서 끝났다. 예, 대선이 끝났다. 그럼요. 1차 아니 원래 처음부터 전략이 1차에서 끝내는 50% 득표해서 끝내는 거였고 그리고 그렇게 간다. 뭐 안철수 후보가 뭐라 하든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그 후보가 그만두라고 하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간다. 내일 대통령도 온다. 그렇죠. 축하 공연도 한다. 예, 축하 공연도 한다. 분위기는 끝났다. 이제 네. 이런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는데 다른 캠프들 취재를 좀 해보면 그 분위기는 아니다.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특히 천하람 캠프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당장 지금 뭐 마치 김기현 후보. 당선 당선.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50만이 투표를 했다. 50만이 50만. 어떤 46만. 표심을 펼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뚜껑 열어보기 전에 미리 예단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전당대회 축제로 치러질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특별히 1호당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내일 하루만 축제예요. 그래요? 내일 하루만 그냥 김기현 후보 좋고요. 딱 당선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모든 당 선거가 다 그래요. 그래요? 그냥 당선된 날만 좋아요. 그 다음 날부터는 여러 가지 골치 아파요. 이제 네. 그럴까요? 인선도 해야 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데 막판에 저기 이준석 배현진 이건 무슨 일이에요? 뭐 살포시 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둘이서 어떤 일이 아니 뭐 어제 페북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로 네. 치고받고 싸우던데 네. 좀 어린 애들 싸움도 아니고 저는 좀 채통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 창피하다. 그래요? 네. 좀 왜 좀 지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 네. 아니 지금 뭘 이걸 아이템을 다뤄요. 선거 코앞 그게 약간 무슨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글쎄요 이거를 이제 가십으로 계속 키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여기 않습니다. 자, 네. 저희도 우리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왜 티격태격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전당대 관전 포인트 변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일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김기현 후보 쪽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결선 없이 1차에서 네. 그냥 무난하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네. 어쨌든 46만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떠한 까무러칠 일이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 참 이렇게 하나마나 너무 평론을 하고 그러니까요. 앉아있으니 참.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론조사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추이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4시 현재 54.74 한 46만 명, 근 50만이라고 잡고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마음껏 지지할 수 있는 투표의 자유가 있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추이에 그대로 나오듯이 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 캠프 주장대로 1차에서 50% 넘어서 결선 없이 가느냐 아니면 뭐 아슬아슬하게라도 아니면 훨씬 그에 못 미치더라도 결선에 누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 그리고 예컨대 뭐 천하람이 올라갈 경우 안철수 표가 얼마나 갈 거냐 그럼 황교안 표는 어디로 갈 거냐 사실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대표 선거보다 오히려 어쩌면 최고위원 선거가 훨씬 더 그렇죠. 관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결선 가든 안 가든 김기현 후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많은 아닌데 분들의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저는 딱 이미 끝났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표가 끝났잖아요. 당 내에서는 다 아니 투표는 끝났는데 선거 결과는 여러 근데 가지 저는 천하람 후보가 2등이 돼가지고 결선 가서 정말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가 써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아 그래요? 일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나오는 것처럼 조수진 후보가 과연 1, 2등을 할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민영삼 후보가
과연 여론조사 나눈 것처럼 상위권에 랭크될 거냐 아니면 진짜 이전에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10% 가까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당원 투표해보니까 아주 미미한 숫자를 기록을 했다. 그 전체를 밟을 것이냐라는 것. 네. 윤핵관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병민 후보가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네. 허은하, 김용태 이 이준석계로 드러나고 있는 이 두 후보가 과연 최고위원회 될 것이냐. 이 두 명이 되는 것 네. 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가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것 같아요. 네. 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천안 캠프에서는 30% 보고 있는데요. 20% 이상. 그럼 좋아요. 네, 20% 이상.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최고위원 선거 때 두 표를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둘 다 들어갈 20% 가능성이 정도 높죠. 받으면 당선. 장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지도 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정견 발표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이 예컨대 뭐 자기 정책을 세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었고 보도도 거의 안 나왔어요. 네. 그냥 거명 정도 되는 수준의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뭘 가지고 다투는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송에 얼마나 많이 출연하느냐, 출연하는 순서대로 득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요새 정치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해야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자기 정치에 도움된다. 그래서 라디오에 엄청 출연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에는 윤심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윤심으로 끝났다. 50만이나 참여해서.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저런 정당에 대해서 저 당은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돼도 50만이나 되는 당원이 모였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윤심을 선택하는구나. 결과를 놓고 보시죠 한번. 그러게요. 장 기자님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다른 있으니까.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윤심 논란은 조금 잦아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당원들이 깨어 있는 선택을 가만있어 봐.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면 덜 깨어 있는 선택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게도 또 있기네요.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좀 근데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김기현 후보는 좀 반성하고 창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동감해요. 왜냐고 안 물어보세요? 노력해줬는데. 다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근데 결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결선 못 가면 진짜. 망신. 아유. 아유.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차라리 말뚝이었으면 쉬웠을 거예요. 이런 얘기도 그건 하시더라고요. 너무 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자, 민주당은 아직도 수박 논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난이 근데 한숨이요. 네, 국민의힘 보다가 민주당 봐도 한숨이나. 그러니까요. 진짜 정당 정치에 대해서 특히 저는 이 당원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북한 노동당, 그리고 그다음 순으로 국민의힘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당원 수가 전 세계에서 3위로 많아요. 400만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당비 내는 당원은 권리당원 13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당원이 민주당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당원들을 위한 교육이 일체 없다. 실제로 당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자로서 지금 나와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당원임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뭐 지역이나 공동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당 안에서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고 이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재명 지도부가.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명락대전을 지금 그 당원들끼리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싸워야 될 이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노동시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오늘 뭐 그 국회에서 그 집회를 크게 했지만 등등 벌어지는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박 깰 때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면은요.
기본적으로 정당이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이 이렇게 분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난번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당내 갈등과 혼란을 더 심화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런 거 더 이상 수박 논쟁하지 맙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끄집어 온 게 뭐예요? 우리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그분과 제가 함께 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당이 분열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분열은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은 친명이- 원하지 않은데 네. 장윤성 기자님 민주당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내용에 휩싸인 걸 본 적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도 많이 봤어요. 아니, 민주당 안철수 열린우리당 대표 뭐. 그럼요. 그때는 계속 그랬어요. 당했구나. 예. 그때는 뭐 예. 갈라선 적도 그때는 있구나. 더 심했어요. 네. 그때는 뭐 문모닝 뭐 이랬고. 근데 이 당대표 문재인 리스크 대표 때문에 물러나라고 이렇게 얼마나 당에 많이. 있는 의원들과 구성원들이 갈등과 예. 혼란 일으킨 적은 처음이죠. 아니요. 당대표의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 리스크. 당대표 개인 리스크 개인 그런 리스크 건 때문에. 처음이죠. 처음이죠. 사실 그런 건 처음인데 근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대표 개인의 리스크라고 보지 않고 이것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랑 얘기할 때는 조금 워딩을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지금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만으로 그러면 총선 돌파가 가능하냐? 안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내일부터 빠져. 그러면 뭐 새로 우리가 내일부터 진짜 뭐 엄청 잘할 거냐? 또 새로운 그것도 리더십이 아닌 있냐? 거예요. 그것도 있냐? 아니죠. 새로운 리더십 있냐?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지금 3, 4, 5 모여서 모임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 사실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특히 그런 모임이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깊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당의 어려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분열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대여투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면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상실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여투쟁을 하지 못하는 야당 과연 선거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원로들과 당내에 있는 익명을 요구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지금 우리 저체제로 공천과 총선 치르기는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불만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어쨌든 나는 당대표직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이 갈등과 혼란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아니면은 11월까지 갈 거라고 얘기해요. 11월에. 총선 11월까지 가면 자, 11월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11월에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총선 전에 역산하면은 한 6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로 간다? 예, 비대위로 가든 그러니까 뭘 하든 공천권 내놓으라는 거 결정을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결국에. 되니까 11월까지는 기다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이 근데 시청이 될 사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이런 거 이번 사태를 뭐 민초의 반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계파 싸움이 아니라 당 운영과 당 그 기강 이것이 매우 문란해졌다. 이런 것에 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성격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자꾸 피해 다니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주저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영장 실질심사 받으시고 거기서 만약 구속되시면 구속 적부심 받으셔가지고
법원의 1, 2차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끊어줘야 돼요. 지도자라면. 자꾸 본인 문제 때문에 계속 당과 민주당 진영을 진흙탕에 몰고 가는 것은 지도자답지 못하다. KKN님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이 필요한 여의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여의도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미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뛰어든 거 아닌가. 의원들은 여기에 또 관심이 크더라고요. 예, 이미 시작이 돼 있죠. 네. 이미 시작이 됐고 사실은 뭐 그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저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뭐 합의해서 네. 4월 말에 물러나기로 했다. 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합의는 아니고 공감대 공감대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의견 교환 네. 뭐 이런 정도로 써주길 바랬는데 그거를 합의라고 쓰게 쓰니까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 준비하는 분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임기를 늘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박홍근 대표야 뭐 본인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니까 뭐 상관은 없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 그 보도 이후에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렇게 치르게 될 것 같다. 별 의미 없는 합의예요. 자, 그렇죠. 의미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원내대표 어떤 사람들이 꼽힙니까? 뭐 김학용 의원, 김학용 박대출 의원, 뭐 네. 윤재욱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김학용, 박대출, 윤재욱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3월 개각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개각설이요? 예, 그러면 다른 장관 출신의 누군가가 올 수 있다. 권영세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더라고요. 원내대표로 올까요? 굳이 원내대표를. 당대표도 아니고요.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긴 근데 합니다. 개각은 3월 안 하고 추석 즈음에서 하지 않을까요? 근데 개각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맞아. 개각 얘기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 다 정도면 틀렸어요. 개각해야 된다. 그런데 안 안 했죠. 했어. 이상민 장관을 필두로 해야 네.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얘기하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할까요? 예. 네. 아, 그렇죠. 또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면 안 하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 아니다, 윤핵관 아니다. 그럼 거기서도 또 찍어내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예, 세 분 다 모두 다 네. 나는 윤핵관이고 대통령과 함께 한몸 일체. 그러면 김학용 뒷받침. 의원은 김기현 후보하고 매우 가까운 분 아닙니까? 김학용 제가 정말 잘 그렇잖아요. 인연 있으신 분들이라서 네. 다 잘하실 거예요. 다 잘해요? 아, 근데 장선철 약해졌네. 그 당대표 선거하고 다르게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의원들 간의 맞아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그래서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참 그 어렵죠. 특정은 못하겠는데 예. 그 A라는 후보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이 협상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러한 분위기가 생각이 있대요. 자, 민주당은 누가 이렇게 손꼽히는 후보입니까? 뭐 민주당 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익표. 제가 홍익표 의원도 안규백, 있고 안규백 홍익표.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 누구죠? 나오잖아. 전해철 의원 전해철 얘기 나오죠. 이원웅 얘기 이원웅 나옵니다. 의원도 있고 네. 한 명 더 있는데 네. 김두관 의원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은 홍익표 의원은 확실히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두관 박광호 의원은 좀 박광원 의원도 예, 열심히 뛰고 있죠. 그런데 출마를 어느 선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변수는 이재명 당 대표가 내가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원내대표 자리 뺏기면 안 된다. 친명 그룹 중에서 한 명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요. 그거는 틀린 전략이고요. 하도 친명 비명 가르니까 친명 쪽에서는 아예 비명 쪽의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데 상황 바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 자리를. 그게 근데 원투가요. 그게 아니 그런데 호흡 안 이런 거예요. 맞으면. 그러니까 비명인데 그러면 뭐 완전히 나는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어 이런 비명이 아니라 번명. 그렇죠. 뭐 반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데- 이낙연 후보를 도왔지만 이재명 대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그런 후보가 한 명 근데 있어요. 원내대표가요. 당대표 삐딱선 타기 시작을 하면요. 당대표 완전 허수아비 돼요. 정말. 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강한 그립을 쥘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전격적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그럴까요? 아니 예를 정성호 들면 의원이 원내대표로 뛴다고요? 예를 들면 음, 그렇게 이제. 그건 아니고 측근이. 정성호
의원이 누군가를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측근이 나왔어요. 많이 만나시던데요. 정성호 의원 많이 만나세요. 아니, 저보고도 만나자고 그래요. 원내대표 그래요. 아, 밥도 그래요? 잘 사주시고요. 네. 그분 뭐 두루두루 만나고 되게 있어요.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 반명, 비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되죠. 측에서 안 돼요. 그건 또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화합 안 돼. 뭐 화합보다는 이런 지금은 강한 거의 드립이에요. 이재명 대표 컨설턴트 같은 얘기. 아니 흔들린다니까. 이거 진짜 네. 원투 펀치가 따로 놀기 시작을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법명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선택인 거죠.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그리고 또 원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또 본인들의 정치 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3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를 이렇게 변제하는 걸로 이렇게 엄청난 큰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큰 승부수예요? 승부수예요? 자책골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네 그 뭐 대승적으로 했다는데 뭐 일본의 대승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국민들은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풀겠다 이런 얘기가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자꾸 대통령실에서는 경제적 이득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애들 장학금 주는 재단을 만든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강조하는데 있고. 경제적 이득도 보이지 않고요. 미래의 청년들 뭐지? 이것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미래 청년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 장학재단 만드는 거하고 과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 붙입니까? 자 국민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오늘 오후 1시에 양금덕 할머님도 오시고 네.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고요. 민주당, 정의당 대표들도 오고 네.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선생의 말처럼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이 정파적인 이익에 이게 무슨 정파예요? 어떻게 이게 정파입니까? 일본에게 반성과 사죄 우리가 돈이 없지 않잖아요. 40억 돈이 없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도 중요하고요. 외교와 국익이 감정만으로 됩니까? 아니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감정이 좀 아니죠. 상당히 이게. 안타깝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때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는데 대통령이 뭔가 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내놨는데 예를 있어야 들면 돼요. 그렇죠. 예,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아이들 역사 교육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맞아. 사도항산 문제 어떻게 할 맞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일본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가해자인 일본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제대로 된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건 거거든요. 보수의 가치를 국민의힘에서 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수당에서. 저는 당원도 아닌데 보수당인데. 저보고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요. 보수 참칭 패널이라 그런가? 아니, 얼른 그래도 얘기하세요. 사과하시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과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역사의 인식과 과거가 한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 일단은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잘 해결하시길 바란다. 네. 좀 외교만큼은 좀 우리 좀 이렇게 아니 이게 좀 외교가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 분리 파괴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에서 법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기업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무시하고 미래만 외치고 있는데 이 과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아니 결국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석동현 평통처장 같은 사람의 주장이에요.
아니 이제 좀 그만하자니요.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서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악 쓴다 이런 단어를 악 쓰다니요. 국민이 지금 악 쓰고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페북에 비판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100년이 지나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그래도 악 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윤석열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진다고 했으니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지금-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까지 다 인식을 하시고 네.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있는데 역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할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끝까지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윤선, 장성철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